우리 정중희 회장님, 어떤 실수보다 치명적인 실수는 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절대로 포기 안 하셨죠. 이 정신을 어디서 배웠을까? 바로 정중희 회장님과 빈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부자가 아닙니다. 소 한 마리 훔쳐서 서울로 왔죠. 온갖 노동을 다 했단 말이에요. 인천의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이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그 당시 1950년대 얼마나 열악합니까? 건설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저녁에 잠을 자야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어. 이놈의 빈대가 와서 물어, 빈대. 근데 빈대를 아시는 분은 어르신들이고 빈대를 모르는 분들은 아주 행복한 분들이야. 젊은 분들이거든. 그렇죠? 근데 빈대, 이가 있고 벼룩이 있고 빈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것 중에서 가장 심한 게 빈대예요. 야, 엄청나게 세게 빨아. 엄청나게 세게 빨아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정중희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낮에 너무 땀을 흘리고 자서 땀 냄새가 나니까 빈대가 무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잤는데도 또 물어. 또 물어.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땀 냄새 나는 노동자들하고 같이 잠을 자니까 그러는가 보다. 나 혼자 밖에 이 한쪽 구석에 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잤는데 또 물어. 또 물어. 또 물어. 그래서 이제 침대를 만들어서 자야 되겠다 했는데 또 물어. 가만히 이놈의 자식이 어디로 오는가 봤더니 침대 다리를 타고 올라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요거예요. 이렇게 침대 여기다가 물통을 고해가지고 여기다 침대 다리를 놔두면 요 자식이 못 올고 와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잤는데 한 3일 동안은 잘 잤는데 다음에 또 물어. 그래서 보니까 빈대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자유낙하를 해. 이렇게 천정에 자유낙하를. 여기서 정중희 회장님이 크게 깨달은 겁니다. 저런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식량을 지금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정중희 회장님이 이 부하 직원들이 뭐 못한다고 했을 때 하는 말씀이 있죠. 억정을 내면서 임자간 해보긴 해봤어? 이 빈대만 또 못한 놈아. 이제 이 말씀이에요. 빈대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생각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느냐. 그러니까 정중희 회장님은 대학에서 배우신 게 아니라 빈대한테 배우신 거예요. 빈대한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빈대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당시에 이 자취방 이제 얻어가지고 자취를 하는데 이놈의 빈대가 집이 오래된 기와집이라 빈대가 많아. 빈대가 많으면 저녁에 잠을 못 자잖아요. 막 물어 제끼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같이 이 자취를 했는데 근데 그 빈대가 무는 사람이 있고 안 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는 액취라고 그러죠.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또 안 물더라고 빈대가. 그러니까 빈대도 가려야 가면서 먹는 거지 아무거나 먹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만 물어뜯어.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놈은 여기 자고 나는 여기 자고 요 이불 가를 DDT로 포위를 했어요. DDT 아시죠? 맹독성 이 살충제거든요. DDT로 포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요 살충제를 건너오면 이거 죽거든. 안 건너와. 며칠 뒤에 또 물어. 불을 켜고 보니까 요 위에가 빈대가 붙어 있어요. 천정에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떨어져. 이야, 빈대가 이 정도의 빈대가.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의 불굴의 도전 정신이 여기서 배웠다고 돼 있어요. 빈대한테 배웠다. 나는 빈대한테 배웠다. 빈대도 저러는데 인간이 하물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 다음. 자, 정주영 회장님은 장사꾼이나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가였습니다. 여기서 기업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애터미 사원, 이 사업자 여러분들도 기업인이나 장사꾼이 아니라 기업가가 되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명사에 가를 붙이면은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그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가를 붙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을 모두 기업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인 그렇게 부른다고요. 사업자 그러지 사업가란 말 잘 안 해요. 기업인 그러지 기업가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가를 붙인다는 것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 상당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국민경제에 기여한 사람을 가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업가하고 기업인 장사꾼은 어떻게 다르냐? 바로 경제학의 역사상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역사상 가장 치열한 게 뭐냐면 이윤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윤. 내가 장사해서 돈 번다 하는 게 이윤이 남는 건데 이윤이 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윤 이론에 마르크스의 착취설이 가장 유력했어요. 자본가가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착취한 거다. 그게 이윤이다. 아주 살벌하죠. 그러면 이윤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슈페트라는 경제학자가 나오면서 그게 아니다. 이윤은 기업가가 혁신의 대가로 받는 게 이윤이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 하에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 이것이 이윤이다. 의사결정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 과거의 데이터예요. 지금까지 이 회사가 어떻게 해왔고 그것을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미래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면 이윤이 생긴다. 이게 이윤 이론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이윤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 혁신설 또는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을 잘한 대가, 이것이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은 착취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이 혁신, 인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이 창조경제도 다 이거예요. 요 슈페트라는 사람은 혁신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창조적 파괴다. 뭘 파괴하느냐? 지금까지의 캐캐묵은 패러다임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혁신인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기업가라 하고 그렇게 하는 정신을 기업가 정신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중 회장님은 완전히 정말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창조적 파괴예요. 그리고 혁신이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현대사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변화예요. 체인지. 계속 변해.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와. 전번에 보니까 고려대학교 이 컴퓨터공학과 교수인데 교수실에가 책이 한 권도 없어. 이 친구 뭐 먹고 노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 책 놔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컴퓨터 기술이 3개월 전에 나온 것은 이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오니까 그거 책 놔둬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게 그거.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경제학 분야만 하더라도 하루에 발행되는 책과 논문과 글이 수만 건이에요. 그렇게 많은 지식이 나오는데 옛날 그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 그 다음에 경쟁. 옛날처럼 경쟁이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객. 내 중심이 아니고 고객 중심이고, 그 다음에 복잡성. 대단히 복잡해. 사회가 아주 그냥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혁신인데 이게 뭐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패러다임은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 사고의 구조입니다. 사고의 틀이에요. 사고의 틀. 옛날 농경시대나 산업화 시대의 사고 가지고는 안 된다거든요. 지금 구멍가게 하면 먹고 살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5%예요. 5%. 100명이 자영업을 시작하면 그중에 5명이 성공한다. 그 다음에 10명, 그중에 10명은 겨우 현상 유지한다. 다시 말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85%는 5년 이내에 망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영업을 해서 성공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장반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 거예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조선공업은요, 그것이 노동집약 산업이면서 기술집약 산업이에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선공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중희 회장한, 그 당시 정중희 사장이죠. 사장한테 조선공업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선기술이 없어. 그래서 조선기술을, 그 당시 최고의 조선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쓰비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쓰비시가 한국에 투자하려 하다가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은 중국하고 중국의 큰 시장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중국 시장이 주울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운내 사원칙이라는 걸 제시합니다. 한국과 대만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해요. 그러니까 미쓰비시는 한국이라는 적은 시장보다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욕심이 나니까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중 회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이 그 조선 강국입니다. 옛날 바이킹족들 있죠. 이스라엘하고 타진을 하는데 스웨덴과 이스라엘에서는 오케이 했어요. 너하고 합작 투자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경영권을 우리가 갖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정중 회장님은 우리가 경영을 해야지 왜 너가 갖냐 이거야. 그래서 합작을 해주겠다는 데는 안 해요. 그러면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돈 빌려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외화가 없어. 그 다음에 배를 설계하는 기술도 없어. 배를 설계하는 기술도 없어. 그래서 영국의 애플도어라고 하는 조선회사에서 유조선 설계 도면을 빌려왔어. 설계를 못하니까. 그러면 공장을 짓고 배를 만들려면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한국은행에 돈이 없어. 외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돈을 빌리러 갑니다. 이 바클레이즈 은행이라고 하는 게 돈을 빌리러 간단 말이에요. 돈을 빌리러 가는데 사장이 만나주지도 않아. 어디 극동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돈 빌리러 왔다, 이게. 돈 빌리러. 혹시 여러분들이 은행의 회장님이시라고 그러면은 어디 촌사람이 와서 돈 좀 빌려주라고 빌려주겠어요? 근데 또 우리 정중희 회장님은 전형적인 막걸리 폼이시죠. 만나주지를 않아. 그래서 중간에 이 애플도어사의 상무를 통해서 롱바톰이라고 하는 바클레이즈 은행 회장을 만납니다. 회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조선업 한다는데 공장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 당시 울산 거기는 말이지 갯벌이었거든. 그리고 또 자기 땅도 아니야 그거. 그 초가집 매체 있는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를 사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롱바톰 회장이 기가 막히는 거지. 기가 막히는 거야. 어떻게 공장도 없는 것도 그것도 좀 이상한데 자기 땅도 아니야. 여기다 이걸 사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중희 회장한테 물었어요. 당신 전공이 뭐요? 그러니까 조선회사 회장쯤 사장쯤 되면은 롱바톰 회장은 어디 조선공학을 전공했거나 안 그러면 경영학을 전공했거나 그럴 줄 알고 당신 전공이 뭐요? 이렇게 물었는데 아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전공이 지금 어디 있어? 바로 거기서 순간적인 위트와 재치 그리고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정주영 회장님이 제가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만은 열심히 해가지고 갖겠습니다. 말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어봐 버리면 돼. 그렇죠? 잘 활용하세요. 물어봐 버려. 정주영 회장은 당신 전공이 뭐요?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제 사업 계획서를 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로 제 전공이 그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옥스퍼드 대학을 구경했거든.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그 사업 계획서를 봤더니 바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주어서 어제 제가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옥스퍼드를 간 건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롱바톰 회장이 한마디 했어요. 하하하, 당신 전공은 유머로군요. 유머로군요. 그러나 돈 빌려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500원짜리가 나옵니다. 요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임진왜란이 16세기 1592년이니까 그 전에 거북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면서 영국이 지금 해양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해양 강국이었어요. 당신들은 이걸 18세기에 만들었지만 우리는 15세기에 만들었다 이거야. 이걸 철갑선을 당신들보다 우리가 300년 앞서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 쇄국 정책을 하느라고 우리 솜씨가 녹슬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배 만드는 기술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롱바톰 회장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그럼 돈을 빌려줄 테니 영국 수출보증국에 가서 보증을 받아오시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영국의 은행이 외국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그 사람이 망해서 돈을 못 갚아주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보증이에요. 그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롱바톰 회장이 정주행 회장이 그렇게 위트를 발휘해서 허락을 해줬을까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의 진실성을 알 수 있어요. 이놈이 사기꾼인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돈을 갚을 의향이 있는 건지 그걸 가지고 그거에 느껴진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할 사람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정부 가서 보증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정주영이라는 극동에서 온 촌뜨기가 돈을 못 갚으면 정부가 대신 은행에 갚아주겠다는 게 보증이란 말이에요. 정부 보증이에요. 그래서 보증국의 총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하나 틀린 게 없어. 정주영 회장이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 밖에 있는 것도 똑같아. 이 보증국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배를 만들었을 때 배를 사겠다는 선주를 데려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지금 공장도 안 지었는데.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이 상선회사 사장이라면은 어떤 배를 사겠소? 배를 아직 한 척도 만들어보지 못한 회사에서 사겠소?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웨덴처럼 대규모 조선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사겠소? 맞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이 배를 만들면 사겠다는 보증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제 정주영 회장은 뭐가 됩니까?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장도 없지. 그 다음에 설계도도 애플도사에서 빌려왔지. 그거 하나 두르고 선 세계를 돌아다녔어. 당신이 내 배를 사주면 내가 쿵쾅쿵쾅 만들어서 표현을 또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 내가 뚱땅뚱땅 만들어서 배를 갖다 줄 테니까 사쇼. 그리고 미친놈처럼 세계 돌아다니는데 정 회장님 자서전에 그렇게 돼 있어. 나보다 더 미친놈이 한 놈 나타났다 이거야. 나보다 더 미친놈이 한 놈 나타났다 이거야. 공장도 없고 땅도 없는데 배를 사겠다는 놈이 나타난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의 리바노스 회장이라는 분이. 그런데 왜 샀느냐 하는 그 기록이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할 사람 같더라 이게. 그래서 저놈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고,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 같다. 그래서 26만 톤급 배 2척을 주문해 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럼 성금으로 그 당시 1970년대인데 성금으로 100억을 줘버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땅 사가지고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데 2년 6개월, 2년 3개월 시간을 줬는데 공장도 없는데 2년 3개월에 26만 톤급 두 척을 만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공장을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늦다 이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장 짓고 한쪽에서는 육지에서 배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뚱땅뚱땅 만든 거죠. 예, 요걸 만든 거예요. 요걸. 공장도 없이 땅에서 뚱땅뚱땅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양반이
자기보다 더 미친 놈이라 하는 리바노스 회장이고. 자, 다음 정주영 회장의 박 대통령이 이 서독의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도 이걸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정주영 회장. 예. 요거 서산 간척지 가보셨죠? 이쪽에 서산 간척지거든요. 마지막 물막이 공사인데 요 물막이를 할 수가 없어. 왜? 유속이 워낙 빨라서 정주영 회장님 그 책에 따르면은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를 놔둬도 그게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 기술자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물을 못 막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주영 회장님이 생각하는 게 폐유선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빈대한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생각해봐요. 끝까지. 이게 현대공학으로 안 된다. 그러면 유조선 끌어다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다음. 세 켤레 구두를 가지고 30년을 실었는데 재벌 회장님이 30년을 신었어. 안 달아지라고 밑에다 징 박고. 징 박는 거 아시죠? 밑에 쇠를 박는 거예요. 구두 밑에다가 쇠를 박아요. 계속 기워서 신고. 이게 3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고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정주영 회장님은 빈대에게도 배웠는데 사람에게 못 배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현자들은 그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를 지식의 양으로 말하지 않는다. 한 가지를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 한다. 한 가지는 뭐냐?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유식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다. 논어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논어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성공에 대한 집념과 자신감을 반드시 가지세요.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 집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분석학자들이 인간 정신 영역의 구성을 통상 이렇게 나눕니다. 컨셔스 마인드, 이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요게 10%고 잠재의식이 90%입니다. 빙산에 통상 비교하죠. 이 잠재의식에서 뭐가 나오면 잠재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요건 10%밖에 안 되는 자기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나 되는 자기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나는 몰라. 모르니까 10%밖에 안 되는 자기 능력 가지고 성공한다 못한다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를 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월천댁, 월천남이 되겠다. 요걸 써가지고 아예 침담한테 붙어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 써놓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의지, 의식은요. 우리의 능력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월천댁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런데 잠재력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은 내 의지를 나는 반드시 2017년 매달 3월 30일까지 월천댁이 되겠다는 것을 자기 잠재의식에 집어넣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나는 2017년 3월 30일까지 월천댁이 돼야지. 그런데 밑에서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을까? 그럴까? 이렇게 이게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암시, 오토 서제션을 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강적이 누구냐 하면 남편이에요. 마누라는 남편이. 아이고 부자 하나 난대로. 응? 침대에다 그거 적어놓고 냉장고에 적어놓고 중얼중얼 했으면 아이고 부자 하나 났네. 이때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땅이네. 내가 3년 뒤에 에쿠스 하나 사줄게. 그러면 남자들은 80이 넘어도 철딱서니가 없기 때문에 은근히 또 에쿠스를 또 기대한다고 또. 은근히. 예?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자꾸 자신감을 보이면 따라오게 되겠다 이거예요. 자식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자신감을 보일 땐 믿어줘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누가 자기를 믿어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월천댁이 되겠다 하고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무식이라는 놈이 뒤에 잡아다녀.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네가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식이 이긴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앞에 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 새끼들 사기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아이고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하고 이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안 오신 분들은 이게 센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겠다고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고 오늘만 먹자 하고 무의식이 힘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걸어가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가지를 다 비틀어서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 신사가 의식적으로 봤겠어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항상 무의식이 이긴다예요. 이긴다. 예쁜 아가씨를 안 봐야지 그러면서 눈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그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그래서 적어놓고 자기 암시를 주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당신의 인생에 맞게 상황을 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상황에 맞게 당신의 태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